의사가 당신의 병과 당신의 의학적 상태를 보고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믿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어떤 상황도 고려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수술할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세상병원 척추센터 장수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가운데서 한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경추 수술을 진행을 할 때 환자분들이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경추에 유합술을 하는 게 나을지, 두 번째로 경추에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는 치환술을 하는 게 나은지 늘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질문을 그 두 가지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 것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과 유합술 사이에는 서로 간의 장단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목표, 경추 척수를 누르거나 경추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을 제거한다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또 우월하다거나 더 월등한 치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유합술보다는 훨씬 더 뒤에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테마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합술인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경추 유합술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저희는 케이지라 불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재료 자체는 일종의 플라스틱이라 보시면 돼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작은 벽돌 모양인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중간이 뻥 비어 있어요. 이 공간 안에다가는 인공뼈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물질을 집어넣어서 위에 있는 뼈와 밑에 있는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라 이해하시면 돼요. 유합술은 병 나을 유, 합할 합, 두 개의 뼈를 합쳐서 병을 낫게 하겠다는 것이 유합술의 치료 목표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요. 위에 있는 뼈와 밑에 있는 뼈가 중간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서로 물질들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여기는 이 구멍입니다. 그래서 유합술은 결국에는 두 개의 뼈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스페이스를 채워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유합술은 언제 더 효과적이냐면은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많을 때는 그 병변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척추뼈는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잃어버린 안정성을 두 개의 뼈를 하나로 합침으로써 두 개의 뼈가 안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인공뼈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유합술은 병변이 너무 많거나 너무 광범위할 때 그 모든 병변을 제거하다 보니 척추의 안정성이 훼손됐을 때 유합술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경추에 있는 경추 척수, 신경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척수란 부분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척수병증이라고 하는데, 척수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수술 이후에 신경의 절대적인 안정이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척수병증이 있을 때는 이런 유합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추 척수에 수술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성, 즉 안정성이 조금 모자란 상태로 있는 분들은 이런 유합술을 통해서 수술 이후에 더 심해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안정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유합술을 진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어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인공 디스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말은 원래 우리 경추, 요추도 마찬가지지만 척추는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유합술을 통해서 어떤 병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합술을 진행해버리면 그 움직임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합술 대신에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컨셉이 바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에요. 유합술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원래 움직이는 뼈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과정에서 수술한 위의 부분이랑 수술한 밑에 부분으로 스트레스가 전가가 돼서 인접한 부분의 관절에 관절염이 심해집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는 결국에는 또 다른 협착증이나 또 다른 디스크 형태로 저희들이 다가와요. 그러면 유합술을 시행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유합술이나 또 다른 수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라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그런 인접분절 퇴행성 변화가 좀 적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여전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대신할 다른 관절들이 손상받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유압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긴 한데, 반대로 설명드리면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수술 후에도 여전히 움직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경추 한 분절이 좀 덜렁덜렁거리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인공 디스크 치환술 이후에는 불안정성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변이 계속 발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병변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수술 과정에서 조직을 많이 제거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척수병증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술 이후에 경추 척수의 절대적인 안정이 척수의 회복을 돕는 방법인데,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척수병증이 있을 때는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치료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추에 골극이라고 부르는 퇴행성 변화가 많이 쌓여 있다면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원활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또는 척수병증이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유압술이 더 좋은 치료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이거나 단순한 디스크가 딱 한 군데, 이것만 제거하면 끝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때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도 참 좋은 치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나면 이 두 가지가 크게 다를 것 같지만, 경추 유압술이랑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랑 수술 방법이라든지 수술 과정이라든지 거의 동일합니다. 수술 과정은 동일한데 마지막에 디스크를 제거한 자리에 인공뼈를 집어넣게 되면 유압술이 되는 것이고,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게 되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저희 의사들에게는 거의 흡사하거나 동일한 치료 방법인데, 여러 가지 의학적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저는 이거보다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고 싶어요 라든지, 어차피 이거 해봐야 움직이지 못할 텐데 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라든지,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학적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해 드릴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또 차이점이 더 있는데, 유압술은 뼈가 붙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뼈를 집어넣지만 그 앞쪽에 철판과 나사를 집어넣어서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뼈 두 개가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저희는 1년이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보조기를 꽤 커요. 거창해요. 이런 보조기를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애초에 뼈를 붙이거나 그걸 고정할 필요가 없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보조기는 한 달 정도만 착용하면은 일상생활은 거의 모두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는 목을 자주 움직여야 되는,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 계시다면 약간의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 있는 유압술보다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보조기를 오래 차야 되는 그런 유압술보다는 또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이 더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점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조금 더 고가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택할 때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단점은 비교를 다 해드렸지만, 그러나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의사가 당신의 병과 당신의 의학적 상태를 보고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믿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어떤 상황도 고려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수술할 주치의와 잘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이었습니다.